먼지, 그리고 침묵의 시작. 아마라의 세상은 갱음과 함께 시작되었다. 길을 찌는 망치 소리, 거대한 돌이 끌리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리를 뚫고 날아오는 감독관의 날카로운 애침. 그녀는 다른 수십 명의 누비아 여성들과 함께 사슬에 묶인 채 태양이 모든 것을 하얗게 태워버리는 거대한 채석장으로 끌려왔다. 한때 그녀의 고향을 채웠던 푸른 숲과 비 냄새는 이제 기억 속에만 존재했다. 이곳의 공기는 뜨겁고 건조했으며 뼛속까지 파고드는 석회 가루로 가득했다. 그녀의 이름은 지워졌다. 이제 그녀는 등 뒤에 찍힌 낙인 숫자 73불로 불렸다. 자, 73번. 1회 감독관의 채찍이 그녀의 등 옆 허공을 갈랐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것은 조잡한 망치와 정이었다. 눈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석회암 벽이 서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이 영원처럼 보이는 돌벽에서 파라오의 무덤을 장식할 석판을 떼어내는 것이었다. 첫날, 아마라는 절망했다. 망치는 그녀의 손에 익숙하지 않았고 정은 자꾸만 미끄러졌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그녀의 피부는 타들어갔고 목은 갈증으로 갈라졌다. 주위의 다른 여성들은 기계처럼 감정 없는 얼굴로 망치질을 계속했다. 그들의 구분 등 흉터 가득한 손, 공허한 눈빛은 아마라의 미래를 보여주는 끔찍한 거울이었다. 결국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망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감독관의 매서운 눈이 그녀를 향했다. 채찍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녀 옆에서 일하던 나이든 여인 니아가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니아는 망치를 쥐는 다른 방법을 보여주며 감독관이 볼 수 있도록 더 효율적으로 돌을 치는 척했다. 이렇게 힘을 빼고 망치의 무게로 내리치는 거야. 니아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채찍은 내려오지 않았다. 그날 밤 짐승 우리 같은 비좁은 막사 안에서 니아는 아마라에게 이곳의 생존 규칙을 가르쳐 주었다. 너무 빨리 일하지 마. 그러면 감독관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할 거야. 너무 느리게 일하지도 마. 그러면 채찍이 날아올 테니. 아무도 안전히 믿지 말고 내 몫의 빵은 항상 품 안에 숨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구라는지 잊어버려. 과거는 이곳에서 너를 끌어내릴 무거운 족쇄일 뿐이야. 아마라는 막사 구석에서 그들의 대화를 경계하며 지켜보는 또 다른 여인을 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세프였다. 세프는 이곳에서 오래 살아남은 자 특유의 타인에 대한 불신과 냉혹함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마라를 경쟁자로 빼앗아야 할 빵 한 조각을 가진 자로 여기는 듯했다. 생존을 위한 또 다른 전쟁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하루의 고된 노동이 끝나고 노예들은 채석장 너머의 숙소로 향했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아마라는 난생 처음 보는 거대한 실루엣을 마주했다. 하늘을 찌르듯 암박한 삼각형, 이대한 피라미드였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영혼을 담고 있는 듯한 그 장엄한 모습. 아마라는 깨달았다. 저 영혼불멸의 건축물은 자신처럼 이름도, 과거도, 미래도 빼앗긴 채 하루하루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짧은 생명을 깎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피라미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끔찍한 괴물처럼 보였다. 그녀의 진짜 절망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바위, 그리고 부서진 약속. 계절이 바뀌고 아마라의 세상은 망치 소리의 단조로운 리듬 속에 갇혔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리고 겁먹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은 굳은 살과 상처로 뒤덮였고 등은 만성적인 통증으로 굽었으며 폐 속에는 석회가루가 뿌리 내려 밤마다 마른 기침을 토해냈다. 그녀의 몸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이 지옥 속에서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은 니아였다. 니아는 그녀에게 바위의 결을 읽는 법, 돌이 무너지기 전 내는 미세한 신음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몰래 물을 나눠 마셨고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며 먼지를 털어냈다. 밤이 되면 니아는 과거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들려주었다. 그것은 향수가 아니었다. 기억은 사치야. 하지만 잊어버리면 우리는 정말로 짐승이 되고 말지, 니아는 말했다. 이 이태로운 우정은 아마라가 인간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끈이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투쟁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벌어졌다. 세푸는 그 투쟁이 화신이었다. 그녀는 악한 자의 물을 훔쳤고 감독관에게 다른 노예의 작은 실수를 고자질하며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았다. 그녀는 아마라와 니아의 우정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봤다. 악자들끼리 서로를 돌보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눈빛은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결국 이곳에서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무자비한 자다. 운명의 날은 여느 때와 같이 뜨거운 태양 아래 시작되었다. 그들이 작업하던 채석장 절벽의 한쪽 면에서 미세한 돌가루가 비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수십 년의 경험으로 니아는 위험을 직감했다. 무너진다. 모두 피. 그녀는 소리치며 아마라의 팔을 잡아 끌었다. 혼란 속에서 노예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바위들이 위에서부터 떨어져 내렸다. 바로 그때 아마라는 보았다. 세푸가 자신의 길을 확보하기 위해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을 넘어지는 바위 쪽으로 거칠게 밀쳐내는 것을. 그 순간 아마라의 머리 위로로 거대한 돌덩이가 그림자를 드리웠다. 니아는 망설임 없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아마라를 밀쳐냈다. 으악!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세상은 끔찍한 침묵에 잠겼다. 아마라는 무사했지만 니아는 거대한 바위에 다리가 깔려 신음하고 있었다. 감독관들은 달려왔지만 그들의 눈에는 걱정이 아닌 짜증만이 가득했다. 부상자가 아니라 작업의 지연을 탓하고 있었다. 쓸모없게 됐군. 저리 치워, 감독관이 차갑게 말했다. 니아는 이제 부서진 도구일 뿐이었다. 아마라는 피투성이가 된 니아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니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마라의 손을 잡았다. 살아남아. 아마라, 너는 살아남아야 해.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상처 하나 없이 빠져나온 세푸는 멀리서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아마라는 깨달았다. 이곳에서의 생존은 단지 육체의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추악한 본성과 가장 위대한 희생 사이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싸움이었다. 이제 그녀의 유일한 보호막이자 친구는 사라졌다. 그녀는 홀로 남았다. 돌에 새겨진 이름. 니아의 죽음 이후 아마라의 세상에서는 모든 색이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사치였고 슬픔은 생존의 방해가 될 뿐이었다. 그녀는 니아가 가르쳐준 대로 기계처럼 일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그녀는 세포를 피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인간성에 대한 모욕이었기에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세포는 니아의 죽음 이후 감독관에게 더 많은 신뢰를 얻어 약간의 편의를 제공받았지만 그녀는 이제 모든 이들에게 경계와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완벽히 혼자가 되었다. 아마라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탈출이나 반란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아주 작고 은밀하며 오직 그녀 자신만이 아는 행위였다. 거대한 석회암 블록을 깎아내면서 그녀는 돌에 보이지 않을 안쪽 면에 아주 작은 표시를 새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고향 누비아 마을에서 풍류를 상징하던 작은 나선형 무늬,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영원히 피라미드의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그 표식은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73번이 아닌 아마라라는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것은 또한 니아를 위한 그녀만의 진흥국이었다. 세월은 채석장의 먼지처럼 쌓여갔다. 아마라의 등은 더 굽었고 폐에서 터져나오는 기침 소리는 더 깊어졌다. 새로운 노예 소녀들이 사슬에 묶여 끌려왔고
그녀는 그들의 눈에서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니아처럼 다정한 멘토가 되어주지 못했다. 그녀 안의 그 부부는 니아와 함께 죽어버렸다. 하지만 가끔 그녀는 가장 약해 보이는 소녀의 빵바구니에 자신의 빵 한 조각을 몰래 넣어주거나 서툰 망치질을 하는 손을 슬쩍 굳혀주었다. 그것은 니아의 친절이 남긴 희미한 메아리였다. 마침내 수십 년에 걸친 대력사의 끝이 보였다. 위대한 피라미드가 완성된 것이다. 파라오와 사제들이 방문하여 영원한 생명을 기원하는 성대한 이식을 거행했다. 그 시간, 노예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격리되었다. 그들의 더럽고 남루한 모습이 신성한 건축물의 완벽함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멀리서 아마라는 이식의 희미한 노랫소리와 트럼펫 소리를 들었다. 의식이 끝나고 채석장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정적이 찾아왔다. 이제 노파가 된 아마라는 흉터로 뒤덮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본 뒤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피라미드를 바라보았다. 파라오의 영원한 영광을 상징하는 저 위대한 기념물.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장엄한 무덤 가장 깊은 곳, 영원한 어둠 속에는 자신이 깎아낸 돌들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돌들 위에는 그녀의 비밀스러운 표식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세상은 파라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돌들은, 그 안에 갇힌 돌들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피라미드는 더 이상 그녀에게 끔찍한 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감옥이자 동시에 그녀의 고통과 생존이 아로새겨진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녀만의 기념비였다.